많은 합격생이 추천하는 공무원 생물의 진정한 일타. 꾸준한 비공개 시험 응시 및 최신 출제 경향 전달. 기본부터 심화까지 체계적인 학습. 생물 고득점 분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늘 강의 첫 시간에 얘기하듯이 여러분을 합격의 길로 안내할 최정환입니다. 우선 오리엔테이션을 짧게 하고 진도 나갈게요. 이 과정은 하이스코어 심화 생물로 하는 심화 이론 과정입니다. 공무원 생물 심화 이론 과정인데 대상은 우선 9급 의료직, 보건직 등등, 그리고 8급 간호직, 그리고 7급 임업직이나 녹지직, 그리고 6급 연구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수업은 기본 이론 과정을 수강하였고 충분히 소화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여기서 충분히는 대략 85% 이상 소화했다는 전제하에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 강의 전에 집에서 어떤 작업을 하셔야 되냐면, 이 교재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각 단원별로 선수학습과 그리고 확인학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수학습은, 저는 선수학습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선행학습을 많이 해봤죠? 크게 도움이 안 되었죠? 되었어? 선행학습이 도움이 되는 학생들은 상위, 제일 잘하는 사람을 100으로 할 때 한 상위 95%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서울대 등등을 가는 녀석들. 그런 아이들은 선행학습이 필요할 수도 있죠. 중학교 때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저는 선수학습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학교 2학년에서 중3 올라갈 때 2학년 거, 수학을 예를 든다면 수학 중학교 2학년까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3학년 거 공부하면 학습 능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에 배웠던 것을 분명히 알고 그 다음 과정을 넘어가야 됩니다. 제 사적인 얘기긴 한데, 제 처조카가 중3 때 저희 집에 한 2주 정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수학 정석책을 저한테 가르쳐 달라고 하길래, 근데 이 녀석이 중3 때 수학 성적이 20점, 30점 요 정도, 물론 100점 만점에서 그 아이에게 정석을 가르쳐 준들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과목이 중1, 중2, 중3 이렇게 학년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책이 그래서 7가나, 8가나, 9가나 이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있어요, 혹시? 그래서 제가 6권의 수학책을, 문제집을 사오라고 하고, 돈을 주면 사오라고 하고, 그래서 너 공부해. 나 학원 갔다 올 때는 공부해. 그리고 질문. 그래서 제가 한 20문제 정도 풀어줬어요. 2주일 동안. 그래서 선수학습을 하고 그 다음 과정을 넘어가도록.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수학에 조금 맛을 들였죠. 그래서 어쨌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2주 동안 거의 6권 거의 다 공부했어요. 하루 종일 공부했으니까. 이 녀석 고1 첫 시험에서 수학 몇 점 맞았을까요? 100점 맞았습니다. 진짜예요. 실화예요. 그런데 이 녀석이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거의 정석을 공부했다면 100점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그 다음 과정을 넘어가는 것은 소위 모래 위에 건물을, 집을 짓는다는 그런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해오셔야 될 일은 그 선수학습에 해당되는, 여기 적혀 있어요. 1단원에, 물론 어떤 단원은 선수학습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1단원의 경우에는, 1단원 있네. 예를 들어 8페이지를 봅시다. 8쪽. 그럼 선수학습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선수학습은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 그러니까 하이탑에서 배운 내용을 제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빈칸 넣기, OX 이런 등등 공부할 때 절대 답 달지 마세요. 절대 답 달지 말고, 제가 하이탑에서 문제 푸는 방법 얘기할 때 마찬가지로 답을 달지 마세요. 답을 달지 말고 틀린 문제에다만 체크를 하세요. X하면 기분 나쁘니까 틀린 문제 동그라미. 틀린 문제 동그라미.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는 연필이나 검은색, 그다음에 색깔을 바꿔가면서, 그래서 나중에 시험에 임박했을 때 지저분한 녀석, 표시 많이 되어 있는 녀석을 집중적으로 보면 됩니다.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기본반에서도 서울 간호직을 예를 든다면 시험이 4일 남았을 때 그러면 생물 간호관리 지역사회 공부하고 나머지 하루 동안은 그 세 과목을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려면 자기가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리 자기가 취약한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틀린 것만 체크를 해두길 바랍니다. 절대 답 달지 말고요. 답은 맨 아래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학습을 해서 만약에 각 단원별로 제가 아까 85% 얘기했지만 적어도 80%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율이 매우 떨어집니다. 혹시 기본 과정을 듣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학생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하이탑 안 듣고 지금 심화반 처음 듣는다. 아까 있다던데 2명? 기본반 안 들었어요?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 못 알아들어.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가서 그러죠. 소문 듣고 왔는데 저 새끼 별 볼 일 없네? 무슨 말인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심화 과정은 기본 과정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진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시고 그래서 집에서 이제 또 역시 공부하시는 그 인강으로 공부하는 수험생의 경우에도 기본 과정을 듣고 나서 이 과정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은 오늘은 어차피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저 녀석 어떻게 하나 그냥 TV 보듯이 매우 재미없을 수 있겠지만 그냥 드라마 보듯이 보고 이제 집에 가셔서 다음 주 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오늘 배운 단원 그리고 특히 다음 주에 배울 단원들을 미리 기본 과정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인강으로 하이탑 해당 단원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이탑과 요 하이스코어의 단원은 순서가 조금 달라요. 거기에 맞게끔 찾아서 미리 기본 과정을 공부해 오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야 학습 효율이 높습니다. 이제 또 이야기 길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바로 진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그래서 여러분이 선수학습을 공부해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그리고 확인학습은 집에서 여러분이 미리 풀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수업 듣고 나서 그러니까 선수학습을 스스로 하시고 선수학습은 제가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필요한 것만 조금 다룰 거고 선수학습은 거의 다루지 않고 이제 이 PDF 자료로 진도를 나간 다음에 PDF는 제가 이게 이제 한 페이지 한 장당 집어넣으면 두께가 너무 두꺼워지니까 한 페이지당 2개씩 집어넣어서 그림 2개씩 집어넣어서 카페에 이미 올려져 있고 그러나 좀 지난 거니까 업그레이드된 게 좀 있을 수 있어요. 단원별로.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단원별로 올릴 테니까 다운 받으셔서 오늘은 안 가져왔지만 제가 아직 안 올렸기 때문에 미리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 필기하시고 그래서 요 그림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확인학습은 집에서 수업 듣고 나서 푸시고 역시 가급적이면 답을 달지 마세요. 답을 많이 단다면 여백에다가 이를테면 10쪽에 뭐 알아서도 그렇게 잘하는 수험생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10쪽에 보면 요 번호 있는 데 있죠. 거기다가 답을 적으세요. 만약에 답을 적겠다면 지금 여기 답이 오른쪽 맨 아래 답에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답을 굳이 잘 필요 없고 그냥 가리면서 하시면 되죠. 그리고 틀린 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답 달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봐요. 답이 달려 있으면 그 다음에 공부할 때 답이 먼저 눈에 띄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만약에 운전면허 시험이다 그러면 운전면허 시험의 경우에는 답에다 체크해 놓고 그냥 한 번 보면 됩니다. 그거 굳이 2번 볼 필요도 없죠. 그러면 되게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시험은 자격증 시험이 아니죠. 운전면허 시험이 아니에요. 상대평가입니다. 그죠? 물론 이제 성적은 절대평가지만 합격자는 상대적으로 해서 몇 명 딱 추려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답을 달지 말라는 겁니다. 틀린 문제다만 표시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기본반에서도 몇 차례 강조했지만 공부의 왕도는 분명히 있다. 공부의 왕도는 반복. 그리고 공무원 생물에서의 왕도는 저랑 같이 공부하는 것이죠. 자부합니다, 저는. 자, 그래서 이제 1단원부터 바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진도 나가기 전에 이 강의는 제가 2001년부터
2001년부터 공무원 생물 강의를 하게 됐어요. 중고딩들 강의는 91년부터 했고, 태어났나, 그때? 안 태어났지, 그때. 그리고 이제 2001년부터 공무원 강의를 하면서 이제 문제를 제가 쭉 수집을 했죠. 기출문제를. 제가 직접 보러 가기도 하고, 그래서 정확히 몇 문제가 있는지 세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략 한 4,000문제 이상 있어요. 제 노트북에. 그래서 그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이제 가끔 출제자들이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던 내용에서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출제될 수 있는 내용까지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가 어렵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까지 가르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진도 나갈게요. 물론 일단은 쉬워요. 자, 그리고 혹시 아직 카페에 가입하지 않으셨으면 여기 카페에 가입을 하시고 먼저 실명으로 전환한 후에 닉네임을 실명으로 바꾼 후에 등업 신청을 해야 우리 직원이 등업을 시켜줍니다. 실명이 아니면 절대 등업도 안 되고 실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하면 답변도 해주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생명 현상의 과학적 탐구를 해서 이제 우리가 기본반에서 배웠던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을 간단히 공부할 건데 그 두 차이는 연역적 탐구 과정에만 무엇이 있다? 연역적 탐구 과정에만 무엇이 있다? 가설이 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귀납적 탐구 방법을 따로 언급하지 않을 겁니다. 연역적 탐구 방법만 언급을 할 건데 연역적 탐구 방법은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증명해 가는 과정이죠. 그 가설이 소위 결론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잠정적 결론. 맞는지 틀린지 몰라. 그러니까 증명해야 되겠죠. 우선 깡총검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같은 종의, 그러니까 같은 그 깡총검이 다른 개체가 오게 되면 지금 이 다리에 이런 문양이 있는데 그 문양이 있는 다리를 흔들어서 그 경쟁자를 이렇게 멀리 가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실파리는 그 깡총거미의 다리에 있는 문양과 비슷한 문양을 날개에 갖고 있어서 이 날개를 흔들어댑니다. 그렇게 날개를 흔들어대면 이 녀석이 착각하는 거죠. 접근했을 때, 저 나 가라고 하는 표시 같은데, 그래서 덜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자, 아까 얘기했던 깡총거미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을 때 다리를 흔든다. 그런데 어떤 파리 종류는 아까 그 과실파리가 되겠죠. 깡총거미가 가까이 오면 거미 다리 문양을 한 날개를 흔든다. 이게 관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관찰 또는 문헌 조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죠. 그 왜 그럴까? 의문. 그러니까 기본반에서 배웠던 문제인식.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행동이 뭘까? 파리의 날개에 표식을 하고, 표식을 한다는 것은 지가 이제 유전적인 어떤 발현에 의해서, 그래서 날개를 흔드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럴까? 왜 파리가 그 깡총거미를 따라 할까? 그래서 가짜설이죠. 잠정적 결론. 그래서 파리는 깡총거미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날개에 표식을 하고 흔들어 생존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웠어. 그래서 이제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가설이 옳다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가설을 세웠으면 실험해야 되겠죠. 소위 우리가 배웠던, 관찰, 그러니까 사실 관찰 및 또는 문헌조사, 그리고 문제인식, 가설 결정, 그러면 탐구 설계 및 그리고 수행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파리의 날개에다가 표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까맣게 칠해버리는 거야. 까맣게 칠해버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깡총거미는 여기서 이제 비교군은 소위 대조군을 얘기하는 거죠. 대조군은 내버려 둔 거라고 했죠.
그럼 이때 실험군은 누구겠어? 실험군은 누구겠어? 까맣게 표시한 놈. 까맣게 날개를 그냥 까맣게 염색을 해버려. 그러면 이 예측, 다시 요 예측이, 이 가설이 옳다면 그 깡총거미는 누구에게 더 많이 달려들겠어? 실험군에게 많이 달려들겠어? 대주군에 많이 달려들겠어? 당연히 실험군에게 많이 달려들겠죠. 그래서 실제 해봤더니 대조군 내버려둔 겁니다. 대조군은 적게 공격을 받았고 이렇게 까맣게 칠해버린 실험군의 경우에는 공격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소위 이제 자료 분석했죠. 자료 분석. 그리고 이제 결론 도출해야 되죠. 그럼 결론 도출은 아까 그 가설을 결론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겠죠. 물론 반복된 실험을 해야 되지만 자,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여기는. 자, 두 번째 실험은 자, 여기서 대조군. 여기서는 비교군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우리 흔히 대조군 또는 대조구 그러죠. 실험군 또는 실험구. 자, 그럼 대조군은 내버려 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상 거미를 모방하는 녀석.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둔 그 과실파리.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실험을 하냐면 자, 날개를 잘라서 다시 붙여줍니다. 날개를. 자, 그러니까 자, 요 예를 들게요. 요 예를. 지파리가 있고 지금 과실파리가 있는데 지파리하고 과실파리의 날개를 떼어서 바꿔치기 하는 거야. 날개를 바꿔치기. 자, 그래서 지파리의 날개를 갖고 있어. 지파리의 날개를 갖고 있는 과실파리예요. 그럼 이 녀석은 날개를 흔들어 제끼겠죠. 날개를 흔들겠죠. 그런데 지파리가 과실파리의 날개를 갖고 있어. 문양은 갖고 있어. 그럼 흔들겠어? 안 흔들겠어? 안 흔들겠죠. 그리고 정상 지파리. 자, 그러면 날개를 떼었다가 다시 붙이는 행위가 영향을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요 대조군이 또 필요한 겁니다. 내버려둔 대조군도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과실파리에서 날개를 떼었다가 다시 과실파리에 붙이는 거예요. 여기서 날개 바꿔치기 했을 때 날개를 떼었다 붙여야 되죠. 그것이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과실파리에서 날개 떼었다가 다시 과실파리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랬을 때 요 실험군에게 그러니까 대조군에 비해서 실험군이 공격을 많이 받았죠. 그럼 역시 이것이 이 두 번째 실험까지 하면 아까 우리가 세웠던 가설을 결론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특히 요 실험이 나온 적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누구한테 많이 달려드느냐. 실은 변별력이 없는 그런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간단히 넘어가고 자 10페이지 바로 볼게요. 10페이지. 일단 오늘 쉬우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혹시 예전에 파란색 표지로 공부한 수험생들이 전에 있을 수 있어서 그 교재와 거의 같습니다. 심지어 표지까지도 표지를 바꿔보려고 했는데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표지 디자인이. 표지 디자이너가 바뀌었어. 그래서 처음 그 파란색 표지를 할 때는 7개인가를 줬어요. 표지를. 시안을. 그래서 7개에서 내가 뭘 고를지 모르겠어. 너무 다 잘 돼 있어서. 근데 이번에 시안을 역시 7개 받았는데 어느 걸 고를지 모르겠어. 다 안 좋아서. 그래서 그냥 색깔만 바꿨어요. 옛날 표지에다가. 그리고 지금 요 1단원이나 조금 바뀐, 1단원 거의 없고, 각 단원에서 조금씩 바뀐 내용들이 있어요. 단원이 옮겨간 경우도 있고, 또 추가된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전에 파란색 표지로 이 수업을 듣는다면 좀 불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1번, 가설. 가설은 왜 세우냐가 나오죠. 그러니까 가설은 고찰된 사실, 관찰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설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 고찰된 사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맞죠? 또한 새로운 사실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죠. 맞습니다. 자, 화면 보겠습니다. 생물학적 구상의 단계 그랬는데, 우리가 기본반에서 배운 것처럼 생물의 기본 단위, 생물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를 그림이 좀 작지만 보세요. 세포라고 하죠.
여기 세포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포. 생물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 그래서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해서 생물이 구성되는데 구조와 기능이 같은, 강조했었죠. 구조와 기능이 같은, 적어도 유사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자, 그리고 서로 다른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서로 다른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그리고 이제 식물에만 있는 단계 조직계, 동물에만 있는 단계 기관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는 지금 식물을 예를 드는데 기관계를 주었지만, 식물에만 있는 단계 조직계, 그리고 동물에만 있는 단계 기관계, 그 기관들이 모여서 생물이라고 적혀 있지만, 여기 생물이라는 얘기는 개체라는 뜻입니다. 개체. 개체. individual. 개체. 자, 그리고 그 개체들이 일정한 지역에 모여서 함께 살죠. 일정한 지역에 현재 살고 있는 동종 집단을 개체의 무리라는 뜻에서 개체군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개체군들의 집합, 군집. 그런데 군집은 생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북한산의 여러 가지 생물, 그러니까 북한산에서 다람쥐 개체군, 그럼 북한산에 다람쥐 개체군도 있고 청설모 개체군도 있고 뭐 살모사 개체군도 있고 소나무 개체군도 있고 이런 걸 다 통틀어서 군집. 거기에다가 그 군집과 함께, 그러니까 생물이겠죠. 생물과 비생물 합해서, 생물과 비생물 합해서 생태계. 그리고 생태계들의, 그런 여러 생태계들의 합, 생물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되겠죠. 세포 아래 단계로 보면, 세포를 더 쪼개 보면 세포 소기관이 있고, 특히 진핵생물은 막성 소기관을 갖고 있죠. 그 세포 소기관들을 더 쪼개면 분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미 기본반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물리나 화학에서는 분자를 더 쪼개죠. 그래서 분자는 원자로 나뉘어지고, 원자도 여러 구성 성분들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들어갈 필요 없고요. 그래서 분자 수준에서 생명 현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을 분자 생물학, 세포 수준에서 생명 현상을 이해하려고 한다 세포학 등등. 그리고 개체 이상에서 생명 현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학문을 생태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생물의 범주, 생물학적 구성 단계와 생물학의 범주를 간단히 살펴봤고, 물론 생물학을 나눌 때는 뭐 형태학, 분류학 등등 나눌 수 있지만 그런 건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보면 2번 10페이지 2번입니다. 자, 생물은 분자 수준으로부터 높은 수준으로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아래 단계는 볼 수 없는 새로운 특성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소화기관인 위 생각해 봅시다. 위. 그럼 그 위는 기관인데 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그 세포들이 모여서 물론 위에 그 안쪽, 맨 안쪽 위에 공간, 소화 공간이 있는 그 소화강이 있는 그 요는 상피세포로 되어 있죠. 그럼 그 상피세포들이 모여서 위에 상피 조직을 구성하겠죠. 자, 그런데 소화라는 것은 그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기는 어렵죠. 사람을 예를 들면. 왜냐하면 호르몬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신경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그죠? 그럼 세포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기능이 조직 수준에서 나타나고, 조직에서는 할 수 없는 어떤 그 특성이 기관 단계에서 나타나고, 기관에서 없는 특성이 또 개체에서 나타나고, 그 아래 단계에서 없던 특성이 윗 단계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을 창발적 특성이라고 하죠. 아직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나올 수 있습니다. 창발적 특성. 그래서 답은 창발적 특성. 이러한 특성은 복잡성이 증감에 따라 나타나는 부분들의 배열 및 상호작용에 기인한다. 자, 그 다음에 3번 구조와 기능이 다른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룬다. 방금 강조했었죠. 구조와 기능이 같은, 적어도 유사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요. 4번 기능이 다른 여러 조직들이 모여 기관을 이룬다. 맞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생물학적 그 구성 단계를 살펴봤는데 5개 체계 다시 한번 외우고 갑시다. 외웠는지 확인해 볼게요. 5개 뭐 쓸 것도 없죠. 바로 화면 볼게요. 원핵생물계, 그리고 원생생물계, 식물계, 균계, 동물계 이 5개 체계죠.